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문대리입니다.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돈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되게 정리할 것들이 많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어요. 이제 뭐 전 재산을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모아놨던 것들을 뭔가 하나둘씩 마무리가 되고 그거를 뭔가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 과정 중에서 ISA라는 그 계좌가 이제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었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각종 이제 저명하신 이런 재테크 유튜버들이 ISA 계좌 자체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계좌를 운영하려면 3년 동안 이거를 둬야 되는데 이 ISA 계좌를 실제로 3년 만기한 분들의 후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물론 검색하면 뭐 만기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뭐 고민을 담아둔 사연이 있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뭔가 느낀 점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오늘 제가 뭐 대본을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이패드로 제가 글을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요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 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ISA 계좌가 이제 22년도 가을, 그러니까 3년 전이죠. 그때쯤에 처음 가입을 하고 이제 25년도 10월에 만기가 되었어요. 그리고 만기 후에 해지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재가입을 했고요. 저는 사실 향후 지금 자금 사용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연장보다는 해지 후에 바로 재가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. 사실 이 계좌를 3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 계좌가 ISA 계좌가 만기되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동안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약간 중간급 뭐 팀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주니어급으로 이제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꼭 ISA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뭐 미국 주식 이런 좀 재테크를 여러 방면으로 스스로 배우면서 깨우쳤던 것 같아요. 이 ISA 계좌에 대해서는 사실 뭐 챗GPT라던가 이미 포털 상에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로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. 제가 ISA 계좌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, 그 22년도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사회 완전 초년생이었어요. 한 1, 2년 차? 그래서 목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,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굴릴 수 있을까? 좀 현명하게 목돈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요. 그 고민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, 뭔가 누구한테 털어놔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것저것 이제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다가 그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서울시 영테크 재무상담을 받으면서 ISA 계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 재무상담은 굉장히 좋은 게 각종 뭐 금융상품을 저한테 영업한다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제 연봉, 그리고 제가 뭐 추가 외 소득, 뭐 월에 지출되는 금액, 그리고 제가 현재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주시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향후 어떤 자금 계획이 있는지 이런 목표 설정을 해주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세요.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가이드라인 중에 제가 제안을 받았던 거는 ISA 절세 계좌였어요.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절세 혜택이 있다 해서 뭐 절세? 뭐 세금 절세되면 좋지라는 생각에 그 계좌를 당장 팠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회초년생이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서울시 영테크 재무상담 정말 추천을 드려요. 제가 댓글에 그 영테크 사이트 남겨둘게요.
그래서 영테크에서 그렇게 소개를 받은 후에 저는 ISA 계좌를 파게 됩니다. 그러면 그 3년 동안 만기가 되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저는 이걸 보니까 그 ISA 계좌가 뭐 일반형, 그리고 서민형, 농민형 이렇게 그 본인 소득에 따라서 절세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금액이 나뉘게 돼요. 근데 저는 보니까 비과세 한도 금액이 400만 원이었네요. 보니까 저는 서민형, 농민형으로 이제 혜택을 받은 거죠. 이제 그 계좌 안에 뭐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는 월에 적립식으로 적금 넣듯이 넣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계좌 안에서 그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.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영테크 재무 상담 받으면서 요거 두 개는 좀 우상향하는 주식이고 계속 오를 거다라고 사실 말씀을 해주신 그 종목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어요. 그게 이제 ETF였는데 꾸준히 적금 넣듯이 ISA 계좌에 넣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넣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그 ETF 한 두 종목을 꾸준히 사기 시작을 했어요. 그 종목에도 그 이제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월급날 이제 고정으로 나가야 될 비용, 거기에 이제 적금 넣는 비용, 뭐 청약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었어요. 그 안에 이제 ISA 계좌에 넣는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, 그냥 제 월급날 ISA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고 그 금액을 그날 당일 무조건 그 ETF를 이제 그 금액 안에서 뭐 몇 주씩 매수를 한 거죠. 1,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종목이 22년, 23년, 24년 이렇게 완전 우상향하는 종목이었던 거죠. 물론 뭐 제가 시장을 잘 만난 거일 수도 있고 뭐 꾸준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높낮이가 있고 그걸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. 그리고 사람마다 뭐 다 재택하는 성향도 다르고. 근데 저는 꾸준함의 힘은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꾸준했기 때문에 꾸준했고, 그리고 시장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좋았어서 이게 우상향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약간 국내 주식 단일 종목보다는 좀 ETF가 내 성향에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, 저는 재가입하고 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하고 있고, 그 이후로 이제 2년이 지나고 제가 한번 수익이 나니까 한번 매도를 해서 팔고,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해서 올렸던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다른 방식으로 좀 국내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국내 주식을 계속 단타를 치면서 매월 얼마씩 뭐 수익 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 스스로 감사하게도 손실 없이 이제 수익을 내서 ISA 계좌 안에서 이제 돈을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 적금을 넣는 것보다 더 불릴 수 있었고, 물론 저는 적금도 같이 했어요. 왜냐면 ISA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리고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 만기 후에 어떻게 해지를 했냐? 사실 이 해지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헤매고 있더라고요. 일단 그 해지 날짜가 다가옵니다. 해지 날짜가 다가오면 ISA 계좌가 뭐 만기가 도래했다라고 증권사에서 카카오 그 알림톡이 와요. 그래서 그날 이제 만약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주식을 이제 전부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현금화 됐다고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금할 때까지 이틀의 그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의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혹시나 ISA 만기 날 기준으로 뭔가 이날 뭐 큰 목돈이 나갈 일이 있거나 라고 하신다면 그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이제 갖고 있는 ETF나 이런 주식을 파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저도 이게 바로 출금이 되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 현금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D+2일에 출금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
내가 이거를 출금을 했나? 매도를 했나?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출금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ISA 계좌 안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 재가입을 하시거나 연장을 하실 거면 사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득이죠. 왜냐면 그 다음 또 3년이 생각보다 3년이 길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까먹지 않고 꼭 출금하시고 해지 신청 하시길 바랄게요. 첫 ISA 3년 만기 후 느낀 점을 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첫 번째, 아까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은 했지만 3년이 막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다르겠지만 돈 인출을 못하고 그 안에서 굴려야 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일반 뭐 보통은 이제 토스증권이 편하니까 뭐 증권 계좌 파가지고 사고 팔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ISA 계좌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난 후에 그 만기가 돼야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, 그래야 이제 절세 혜택을 받으니까, 이게 그 안에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, 만약 이거를 현금을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사회초년생 때 가입을 해가지고 3년이 지났고, 전 덕분에 적금도 적금대로 많은 도움이 됐지만 좋은 목돈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3년 동안 제가 ISA만 한 게 아니라 뭐 저축, 뭐 청약, 뭐 일반 주식, 연금 이런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좀 저한테 맞는 방식을 찾은 거죠.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 성격상 좀 여러 개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제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그거를 직접 넣어서 투자를 해봐야 그 안에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고,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 맞거든요. 뭐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ISA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라는 거를 제 스스로가 느끼게 됐어요. 물론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누구나한테 다 맞는다는 의미는 아니고,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라는 거는 꼭 재테크를 하면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, 세금에 대해서 평소에 막 크게 생각해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이럴 때 뭐 세제 혜택 뭐 얼마 돌려받을지 이런 거 생각해보지, 평소에 사실 우리 세금? 월급 받더라도 그 안에서 다 이제 그 세금 이제 빼서 나오고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ISA 계좌가 절세 계좌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수익을 봐서 비과세 한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저의 첫 ISA 계좌 3년 만기 후에 느낀 점이고요. 이런 개인의 견해를 저는 보고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2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이 ISA 계좌를 활용하는지 좀 그런 거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해 봅니다.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재테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제 이야기가 정답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이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저의 생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